사귀었던 정든 G7아 네가 남긴 두 기계는 내가 잘 쓰마. 숨 떨려. 네,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이렇게 귀갱을 선사해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한 것이 하나가 왔습니다. 네, 바로 이 녀석이죠. 카이저팩을 선택하고 받은 이 쿨링 게이밍 패드입니다. LG는 플래그십 휴대폰도 문제투성인데 라고 말하면 또 악플이 많이 달리겠죠. 플래그십 휴대폰도 그렇게 딱히 볼 게 없는데 사은품조차도 뭔가 이렇게 잘 하모니가 잘 맞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이 기기가 왜 G7과 맞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7은 나름 잘 나온 구석이 있는 녀석입니다. 최적화가 거지라 2D 게임은 버벅대고 3D 게임은 뭔가 불안하게 돌아갑니다. 게임하려고 G7을 산다면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가득해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지는 못하거든요. 게다가 정말 문제인 것은 최고 사양도 안 돌아가게 만들어두기는 했지만 사은품에 대한 선택도 이렇게 애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하냐면 사실 이 기계는 휴대폰이 과열될 경우에 어느 정도 쿨링을 해줘서 스로틀링을 방지해주는 기계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LG 휴대폰으로 최고 옵션으로 게임을 돌렸을 경우에 그렇게 심하게 뜨거워지진 않아요. 발열 관리를 잘했는지 뭐 동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아이폰 뜨거워지는 거에 비하면 뭐 따뜻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굳이 왜 쿨링 패드를 사은품으로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게임을 돌릴 때 발열이 극도로 심하게 나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본 결과 그렇게 발열이 심하게 나지도 않았으며 아이폰에서 발생하는 화면 어두워짐과 스로틀링 따위는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잘 그렇게 빨리 안 돌아가? 애초에 그렇게 탁월하게 돌아가지 않아. G7에서 게임을 돌릴 때 최소한 카이저를 돌릴 때는 딱히 스로틀링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애초에 하이 퍼포먼스로 잘 안 돌아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딱히 과열도 안 되고 발열도 안 되고 그냥 뭐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여기다가 쿨링팬 달려있는 이 쿨링 패드를 선물로 준다라는 것이 딱히 좀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카이저라는 게임을 뭐 2시간 3시간 돌려본 적은 없어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돌려본 게 단데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15분만 돌려도 개박살이 나기 때문에 스로틀링 때문에 어찌됐든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좀 넣어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자꾸만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좀 디스를 하냐라고 하는데 뭐 카드 대금에 등 떠밀려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지 못한 점은 있지만 두 기기를 동시에 돌리면서 스로틀링 테스트를 했을 때는 LG가 확실히 프레임 수가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게임을 처음 구동했을 때는 아이폰 자체가 워낙에 게임 그 성능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돌아가요. 뭐 메탈코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링 때문에 병신이 돼가고 G7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타 같은 느낌을 계속 보여주곤 있는 거야. 어차피 30프레임 미만의 속도로밖에는 이게 재생이 안 되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옵션에 최고 프레임 수까지 돼요. 30프레임 이상의 어떤 화면 재생 빈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5분을 못 넘어간다는 게 함정이에요.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폰에다가 쿨링 패드를 장착하면 아주 개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좋아요. 성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되게 게임하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쿨링 패드가 없으면 아이폰에서는 그 옵션 타입을 봐가면서 이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로틀링 때문에 내가 사양을 낮춰서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뭔 강아지 같은 경우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G7보다는 아이폰에 더 최적화된 상품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잘 쓰겠다라고 오프닝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잘 쓰마. LG가 남기고 간 것 바로 카이저팩에 동봉된 이 쿨링 패드는 굉장한 성능을 발휘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동시 자체 화면 영상 캡처를 진행해도 눈에 띄는 느려짐 자체는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찾던 바로 그 기기입니다. 마음 놓고 게임을 돌려도 될까 가네요. 하지만 게임할 시간이 없다는 건 안 비밀이에요.
사실 이 기기는 인터넷에서 평균 22,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료로 배포해 주었죠. 그래서 그런지 부분 마감이 엉망인 부분도 좀 보이네요. 하지만 그래도 쓸만하다는 점 하나는 아주 높이 사줄만 합니다. 보조 배터리 3000mAh 정도 가까이 탑재를 하고 있어서 게임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됐어 그럼 이거 꼽아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는 더 게임이 진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쿨링팬만 돌린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8시간 가까운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라고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기를 8시간 동안이나 정말 일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일이지만 휴대폰으로 게임을 2시간 이상 못 돌린다는 건 함정이네요. 자, 이 기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애플의 스로틀링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이폰 7까지만 해도 스로틀링이 뭐야 말아먹는 거야 하면서 코웃음을 쳤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전면 유리를 제외한 모든 바디가 알루미늄 재질이었고 6까지는 방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열 배출이 효율적인 구조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선 충전과 방수 기능 때문에 내부는 차폐되어 있고 뒷판은 유리가 되었죠. 열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쿨링을 해줘야 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장이 되어 있거나 기본으로 채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플이 애플한 것을 보고 그냥 써야 한다는 것이죠. 뭐 지들 말로는 제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위함이라는 말로 쉴드를 치고 있지만 CR도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개드립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녀석 좋습니다. 마감이 겁나 아쉽지만 곰추 지수에서 G7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드네요. 자, 쿨링 패드입니다. 이 제품이 특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카이저팩 관련해서 각종 혜택이 담긴 쿠폰과 케이스 그리고 이 녀석을 주었다는 것인데 시중에서 구하려면 뭐 케이스 한 10,000원 정도 한다 치고 35,000원 정도 값어치, 쿠폰은 뭐 값어치가 인게임 내에서 250,000원 상당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300,000원어치를 그냥 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하지만 뭐 게임 쿠폰이야 휴지 조각처럼 날아다니는 것이니 그렇다 치고 저는 카이저를 잘 안하기 때문에요. 그 카이저 할 시간에 차라리 검은 사막을 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릭터도 매력이 없고 게임도 매력이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할 거고요. 하드웨어만 생각해보면 40,000원 돈을 제공해준 것이죠. 사실 제품을 만져보면 그렇게 좋다거나 괜찮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마감도 엉망인데다가 야 이게 제대로 동작은 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감이 엉망진창이에요. 하지만 직접 장착하고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풀옵션에 프레임수 제한 없이 풀어놓았는데도 아이폰 특유의 화면 어두워짐이나 느려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3분을 못 넘기고 스로틀링이 왔는데 이거 연결하고 게임하니까 잘 됩니다. 그냥 잘 돼요. 15분을 넘겨도 잘 되더라고요.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은 이거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립감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주 편하다 말도 못하겠고 아주 나쁘다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휴대폰만 잡고 게임할 때는 확실히 가벼운 느낌 그리고 인터페이스로의 접근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덧붙게 되면 그때부터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불편한데 될 건 다 되고 결론적으로 익숙해지면 특정 동작할 때 빼곤 다 괜찮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쓸만한 녀석이라는 겁니다. 아이폰에는요. 혹시 뭐 G7으로 하드코어한 사양이 요구되는 게임을 해보시고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해요. 자, 안 해봤거든요. 제가 10분 정도 카이저를 돌려봤을 때는 딱히 문제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최고 옵션 선택도 안 돼서 되는 만큼 올려놓고 하긴 했는데 좀 따뜻해지는 거 빼고 문제를 못 느꼈거든요. 10분이나 돌렸는데 좀 따뜻해지는 거 정도밖에는 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LG G7의 사은품 카이저팩 쿨링 패드 좋습니다. G7에 말고요. 아이폰 발열을 좀 어떻게 좀 잡아줘야 할지 싶은데 언제까지 이따위로 폰 만들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LG의 휴대폰 사업은 카이저팩 하나로 설명이 다 됩니다. 굳이 필요 없는 걸 넣어놓는 능력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네요. 붐박스, BTS 섭외, 이 아이폰에 더 필요한 것 같은 쿨링 패드까지 심지어 지금 미니 인공지능 스피커 쓰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엔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정곰이 추천한다 게임 쿨링 패드 고음추 지수 100점 만점에 얼마? 65점 드립니다. G7보다 점수가 꽤 높죠? 20점이나 높아요. 그만큼 쓸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지표가 아님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그렇다고 이게 휴대폰보다 더 좋아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 느끼기에 보통이면 50점이고 매우 좋은 100점이고 아주 안 좋은 빵점이에요. G7 같은 경우도 적당히 좋은 거에서 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45점인 거예요. 이것도 조금 적당한 수준에 좀 더 쓸만했어. 조금 더 쓸만해서 65점이에요. 제 점수의 기준은 그겁니다. 예, 여러분들. 네. 50점이다? 그러면 아이씨 점수 개구리네 이러지 마시고 쓸만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과 퀄리티가 굉장히 빠진다는 점에서 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니는 LG가 남기고 간 것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점검 세상 보기에 점검이었어요. 근데 이 앵글이 훨씬 더 좋다. 이게 화질이 안 좋아야 이게 초점이 좋구만. 이게 화질이 좋으니까 사람이 울고 아이 젠장 술 먹은 것 같잖아. 씨. 여기까지 후스슬레이트 하나 둘 셋